사랑하는 삼촌, 숙모님들, 의사로 일한 세월 동안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늦겨울 오후, 날씨가 쌀쌀했을 때, 저는 60이 넘은 남자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손에 든 채 복도에 앉아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그는 눈을 내리깔고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낮은 목소리로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즉시 이해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 문장은 깊은 감동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존감, 애정,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듯한 온 세상의 기억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의 뒤에는 작고 마른 체형의 아내가 서 있었다.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있잖아. 가끔은 아무 말도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온통 실망으로 가득 찬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이 나이에 결혼한다는 건 더 이상 열정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눈과 손길, 그리고 때로는 밤의 따스함이 필요한 법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그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약이나 술 없이 간단한 방법을 단 열흘 만에 시도한 후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어요.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밀은 너무나 익숙한 것에서 나옵니다. 아마 매일 생각지도 않고 쓰는 것에서요. 그 비밀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해질녘의 결혼 생활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작은 비밀입니다. 일부.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다. 노년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삼촌, 이모님, 사람들은 종종 60세가 넘은 남자들은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들을 보기 위해 산다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40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한 가지 깊이 이해합니다. 노년이 생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체념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욕망이 있고, 아직도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수줍어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놀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키가 크고 마르셨지만 눈빛이 밝았던 72세 노인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선생님, 저는 아직 건강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걷고 기억력도 좋은데 왜 아내 곁에 있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다가 멈추는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찰하고 자세히 물어본 결과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신경반사가 둔화되었으며 젊었을 때보다 더 불안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이야.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지시를 정확히 10일 동안 따랐는데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랑 아내가 다시 매일 밤 함께 웃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삼촌, 숙모 여러분, 비싼 약이나 인삼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적은 아주 평범한 것, 당신과 숙모가 부엌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부. 생강, 꿀, 씨앗. 그 비결은 민간 전승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촌, 숙모 여러분,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귀한 인삼이나 값비싼 약, 또는 호랑이와 표범이 만든 보양주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노년의 생리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력의 근원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자연적인 조절, 혈액순환, 그리고 영양 공급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은 우리에게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처방을 남겼습니다. 바로 신선한 생강, 순수한 꿀,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효능을 지닌 씨앗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활력회복제 삼총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결합되면 노년 남성의 생리 기능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생강, 피를 맑게 하고 신장에 열을 내리며,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비장, 위,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생강을 씹으면 골반 부위의 작은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되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강을 며칠 밤만 씹어도 윗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위에도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꿀, 호르몬을 조절하고 심장과 비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꿀은 오랫동안 심장과 신장에 좋은 강장제로 여겨져 왔으며 비장과 위를 보양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도록 돕고 특히 천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합니다. 생강 한 조각에 꿀 한 스푼을 살짝 적셔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인들의 감정과 쾌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호두나 연꽃씨앗, 정력을 북돋우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생강이 불쏘시개이고 꿀이 바람이라면 씨앗은 불이 오래 타도록 하는 연료입니다. 호두는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꽃 씨앗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저혈압, 불면증, 불안이 있는 노인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사용.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순수한 꿀에 찍어 호두 5알이나 찐 연꽃씨와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천천히 씹고 가볍게 삼키면서 혀에서 위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가슴으로 올라가 아래초로 내려갑니다. 속장의 타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자는 할아버지께서 자주 웃으시며 할머니께 구운 음식을 사주시는 모습을 보고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지만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강꿀씨앗 삼총사의 효과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간단한 활동과 함께 병행하면 2배로 향상됩니다. 3부. 동서양 의학에 따른 생명력 연장 및 증진 메커니즘. 많은 노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님, 왜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지금은 원하더라도 못하고 얻더라도 아무것도 하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좋은 소식은 현대의학과 전통 동양의학이 모두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생리 기능을 연장하고 회복하려면 3가지 주요 기둥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다.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서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노인의 경우 혈관이 굳고 좁아져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생강은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 골반 부위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반사신경. 나이가 들면서 중추신경계가 약해지면서 성반사작용이 느려지는데 특히 불면증, 스트레스, 기저질환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꿀은 달콤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정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안정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욕망의 불길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단단함, 인내심, 그리고 흥분을 위한 전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호두나 연꽃씨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없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정은 기를 만들고 기는 신을 생성하고 신은 순환하며 욕망은 저절로 솟아오른다. 신장이 튼튼하고 정이 충만하면 기가 충만하고 신이 밝아지며 생리가 저절로 회복됩니다. 생강, 꿀, 씨앗의 삼박자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채우고 정신을 밝게 하는 순환 방법입니다. 69세의 란씨라는 환자분이 제게 한번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뛰어내린 상태였습니다. 2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강, 꿀, 씨앗을 씹고 매일 아침 호흡 연습을 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킨 후 그는 병원에 와서 환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감정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는 마치 신혼 때처럼 저를 바라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효과가 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요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4부. 혈액과 에너지를 보양하고 사랑의 불을 피우는 운동. 사랑하는 이모, 삼촌 여러분, 60세가 넘은 많은 노인들이 결코 생각해내지 못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령의 약점은 약이나 영양 보충제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에너지가 순환되지 않으며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부에 있는 집에서 74세쯤 되신 투씨를 진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에는 건강하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게 전혀 없었어요. 신이 그걸 제게서 빼앗아 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투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5분만 하는 아주 가벼운 운동을 가르쳐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이 그것을 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지고 밤에 아내가 등을 돌릴까봐 두렵지 않아요. 운동.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배꼽 아래에 두 손을 포개세요. 시계 방향으로 36회,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회 문지르세요. 문지르는 동안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하복부에 집중하세요. 이 운동은 생리, 분비, 신장, 골반 저근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복부에 혈액이 모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5분씩 규칙적으로 하면 혈액이 모이는 데 도움이 되어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가볍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336으로 결합합니다.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3초간 참은 후 6초간 내쉬세요. 각 주기를 10회씩 반복하고 눈을 감고 코에서 배로 숨이 빠져나가 하복부 전체로 퍼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현대의학은 이러한 호흡법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골반으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뇌, 척추, 생식기 사이의 신경 연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저녁에 생강 한 조각과 차 한 잔, 눈빛만으로도 남성성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동은 매일 아침 100개의 불을 피우고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는 성냥 하나만 있으면 불을 다시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면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점차 노년의 활력을 앗아가는 그 어떤 행동도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보. 노인의 생리를 망치는 실수들. 사랑하는 삼촌, 숙모님들, 저는 제 삶을 통해 많은 노인분들이 심각한 병 때문이 아니라 말없는 고통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함을 느끼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그로 인해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고통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하셨고 어떤 분들은 울음을 터뜨리셨지만 공통점은 왜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들 대부분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을 저지르며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소리 없이 삶의 불꽃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식사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녁 식사 후 달콤한 밤을 기대하며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동서양 의학 모두 식사를 충분히 한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들고 다른 장기, 특히 생식기 부위에 허혈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 노인은 반사신경이 약하고 감정이 흐릿했으며 많은 경우 저혈압, 현기증, 빠른 심박수, 심지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신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식사 후 가볍게 걷고 천천히 배를 문지르고 고르게 숨을 쉬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친밀감은 배불리 먹은 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준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최험 와인을 마시면 남성성이 회복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뱀 부치와 사슴뿔 3kg이 들어간 와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른 들판에 불쏘시개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살짝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퓨전 와인에 대한 애정과 출처불명의 약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간 손상, 심장 부정맥, 혈압 급상승과 급하강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몇 번 복용한 후에도 생리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 조각, 꿀, 연꽃 씨앗 몇 개,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영양가 있는 씨앗과 같은 간단한 것들로 돌아가면 그 효과는 몇 배나 더 지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서두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느리고 안전한 회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바로 정서적 유대감의 부족입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아내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내를 의무로 여기고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생리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노인에게 불이 활을 타오르려면 따뜻한 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는 애정 어린 눈빛, 오래된 사랑의 외침, 말없이도 다정하게 악수하는 것입니다. 속삭임 하나, 부드러운 포옹 하나, 노란 불빛 아래서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가 끓고 몸이 깨어나고 가슴이 설레는 건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소해 보이는 세 가지 실수는 마치 노년의 활력을 조용히 묶어놓는 세 가닥의 실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조정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적절한 마음,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아주 특별한 음료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리차라고 부르는 차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커플을 더욱 가까워지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사람들이 흔히 오후라고 부르는 그 나이에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요. 6부. 노년의 활력을 높이는 차. 사랑하는 이모, 삼촌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생리적 회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귀한 약재, 최고급 인삼, 그리고 천연 강장주처럼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오래가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소개했던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숨결처럼 부드럽고 이른 아침 햇살처럼 고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어버린 사랑의 혈관을 치유하고 되살리고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 한 잔입니다. 녹차도 아니고 진한 차도 아닌 특별한 종류의 차,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위한 체험차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은 후에 한의사에게서 이 차를 배웠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한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진 분이셨는데 모두가 감탄하는 것은 그의 아내가 매일 아침 그의 옆에 앉아 머리를 빗겨주고 차를 끓여주며 20대 소녀처럼 낄낄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약에 있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잘 먹고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얇게 썬 신선한 생강 몇 조각, 말린 계피 한 조각, 씻은 붉은 대추야자 몇 개의 감초를 조금 넣습니다. 끓는 물에 모두 넣고 약 10분간 우려냅니다. 물이 따뜻한 갈색으로 변하고 계피와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면 차가 완성된 것입니다. 저녁 8시, 식후 1시간쯤 조용한 공간에서 은은한 조명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잔하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혈관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기억력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차가 몸을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하고 마음을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하며 오랫동안 없어졌던 용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난시의 부인, 남 여사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이 매일 밤 그 차를 끓여주자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술을 마시는 게 혼내는 거였지만 이제 차를 마시는 건 밤새도록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내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이에요. 그리고 그 차 한 잔이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말이죠.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생강, 계피, 붉은 사과, 감초에 함유된 성분은 간, 심장,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환계를 따뜻하게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을 진정시키고 생리적 회복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환자들에게 와인 한 잔이 아닌 차 한 잔으로 저녁을 시작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부드럽게 하며 감정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은 약을 넘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차를 끓여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차를 따라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손이 맞닿고 입술이 맞닿았다. 서두르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저 삶을 헤쳐나가며 어린 시절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작은 것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사랑하는 이모, 삼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 한 잔을 끓이고 배우자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밝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울 만큼은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이상 약도, 운동도 없는 감정과 자신감, 그리고 남성성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그 결말은 그 커플이 수년간의 보정과 수많은 희생, 그리고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던 수많은 밤을 거쳐 마땅히 받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모, 삼촌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맴돌았지만 사실은 노년의 행복의 핵심을 건드린 여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식사와 깊은 잠뿐만 아니라 익숙한 눈빛과 꼭 잡은 손, 그리고 더 이상 길고 춥지 않은 밤의 따스함입니다. 한 노인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와 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화를 내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강굴차를 마시고, 숨을 고르게 쉬고, 뒤돌아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옆에 앉아 기꺼이 들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누군가를 갖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요. 노년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장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시끄럽지도 성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화하고 오래가고 진실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파트너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여전히 차를 끓이고 싶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싶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말없이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이자 손주로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께서 서로에게 차를 끓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매일 부드럽게 불을 끄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삼촌, 숙모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남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간직할 만큼의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생강 한 조각, 꿀 한 스푼, 연꽃 씨앗 몇 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생 함께 온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가장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